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태호입니다. 자, 여름과 가을의 경계선에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선선하죠. 하지만 낮에는 29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면서 여전히 덥겠습니다. 그런 만큼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네요. 자,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면서 영서 북부 지역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늦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 가을 날씨가 되겠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대학교와 강릉어지대학교가 추진 중이죠. 강원 1도 1국립대 향배가 14일, 15일 이틀간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현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시민들로 꾸린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를 운영 중이죠. 그 내용 좀 전해드리겠고요. 또 취재 기정이라서요. 지역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9월 1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강원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단말기 68대로 선불 하이패스 카드 3만원권도 포함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서 강원본부는 6월부터 관내 휴게소와 영업소 10곳에 단말기 수거함을 설치해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또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서 수리비와 선불카드 충전 요금을 마련했습니다. 강원경찰청 학교 전담 경찰관 1명당 평균 12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현재 55명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는 653개 학교로 1명당 평균 11.9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삼척이 18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춘천이 16, 강릉 15.5, 속초가 13.7개 학교 순이었습니다. 담당 학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평창으로 7.8개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대와 강릉어지대학교가 추진 중이죠. 강원 1도 1국립대 향배가 14일과 15일 이틀간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학내 의견이 또 분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강원대학교의 총학생이죠. 최한결 총학회장 연결해서요, 좀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강릉대와 강릉어지대학교 측이 글로컬 대학 이제 34업에 이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비대학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이 강원대와 강릉어지대학교는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4일, 15일 양일간 이제 투표를 하기로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 겁니까? 우선 현재 강원도 거천국립대학인 저희 대학도 네. 글로컬 대학 사업 수주를 위해 지난 시간 동안 구성원 간에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 5월 강릉원주대학교와 통합을 전제로 한 1대1 국립대학 모델에 대해 구성원 모두 예비지정 혁신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일단 동의를 하였고요. 네. 현재는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본 신청을 위한 실행계획서 작성을 하는 중이고, 예. 그에 따른 구성원 투표 준비를 위한 막바지 설명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14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거죠, 이틀간?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자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임직원들은 이제 다 이제 투표권이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은 어디까지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 이건 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투표 일정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같이 드리자면은, 네. 오늘 14일부터 오후 2시,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후 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서 투표를 좀 하게 됩니다. 네.
특별 대상의 경우에는 총장을 비롯한 교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를 포함한 전 직원,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학생 대의원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또 결과는 15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이후에 즉시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찬성 요건이 이 구성원들의 과반수 투표, 또 투표권자의 과반수 찬성,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 찬성 비율이 60%를 넘겨야 합니다. 아하. 과반수가 아니고 60%가 넘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좀 분위기,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만은 좀 찬반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대학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모든 구성원이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과정이 생기는 이유도 구성원 모두 강원대학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과가 어떻든 오늘날 다루는 모든 과정들이 앞으로의 강원대학교의 존속과 발전 그리고 미래의 100년을 기틀에 놓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학 발전에 그 전환점이 되자라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찬반에 대한 의견 어떤 분위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분분을 하고 일단 학생들이 좀 우려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유에도 구성원이 우려하는 이유는 일단 2006년 국립대학 통폐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강원대 삼척대 통합뿐만 아니라 부산대 밀양대, 전남대 여세 통합 등 부정적인 역량에 대한 통합의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따라서 춘천 캠퍼스 구성원의 경우 이러한 과거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쉽게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지역 내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위상 차이에 따른 춘천 캠퍼스 위상 실추, 재학생이 그동안 가져오고 있었던 이점 상실 등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얽혀 있습니다. 네, 지금 기대 반, 걱정 반 이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은 뭐 대의원 투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학생들은 모두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춘천 캠퍼스와 삼척 캠퍼스도 따로 대의원이 있는데요. 학생 선거 인당 같은 경우에는 좀 150명, 160명 정도, 160명 정도 됩니다. 160명 정도고요. 임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임직원이 춘천 삼척이랑 마찬가지로 같이 있는데요.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900명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비중이 훨씬 더 임직원들이 많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은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표하는 대의원의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은 똑같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이제 예비 대학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결국 그 글로컬 대학 지정의 그 조건이 두 대학 이제 통합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게 그 전제 조건으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어떻게 받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학령과 감소하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통합 이외에 내부 혁신을 통해서 예비 지정된 대학도 다수 존재하거든요. 다만 올해 저희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지금 선정된 대학보다 더 과감한 구조 조정을 이제는 감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최선책이 될지 차선책이 될지는 아무도 진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에 따른 방법론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찬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학 본부 측 좀 어떤 좀 방향, 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사전 구성원 간 수차례 협의한 대로 일정 조건이 도달하지 않을 시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수도 없고 뭐 구성원 간에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저 이외에도 모든 구성원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학본부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결과에 따른 조치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력으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닐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중단이 될 겁니다. 예, 그래요. 대학 측에서는 투표 직전까지 설명회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만큼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14일부터 이제 투표가 진행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추진에 대해서 이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향후 계획이라든지 입장 좀 마지막으로 정리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지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도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예. 저희 대학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미래의 100년의 기틀을 놓을 중대한 사안을 지금 현재 치열하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강원대학교 구성원은 같은 목표를 향해 이제 나아갈 것이고 지금보다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동인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거점국립대학으로 앞으로도 기억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신 성원처럼 늘 강원대학의 발전에 함께해 주시고 또 총학생회 또한 결국 대학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이라는 걸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와 또 도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5일 금요일 밤이군요. 8시 이후에 결과 나올 테니까요. 네.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가 되는 겁니까? 네,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쪽 계속해서 학령 자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줄고 있고요. 또 지방 대학이 또 국립대가 좀 어떻게 또 생존을 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민의 또 일환으로 이번 또 1국립대 정말 통합을 주제로 또 투표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떠한 결과 나오든 간에 좀 하나의 또 전환점이 이제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원대학교의 최한결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 2월이죠. 원주시에서는 시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자, 이제 반년 이상 지나면서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자율방범 활동 순찰대 중 운영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희 리포터 잘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현재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활동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시민으로 구성된 원주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지난 2월 처음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8차례의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특전사 동지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 순찰대가 일정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 합동순찰을 진행하는데요. 이 순찰을 진행하는 지역의 마을 이장과 또 원주시장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순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 순찰의 목적은 치안 위험이 있는 지역에 지속적인 야간 순찰을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순찰을 통해서 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치안의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순찰 인원이 집결지에 모인 후 한 조당 30-40명으로 나눠서 3개의 조가 각각 순찰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이후 다시 집결지에 모여서 순찰 보고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해병전우회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앞으로도 합동순찰 참여 인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차일남 사회재난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안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시민이 시민을 지킨다는 모토로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순찰의 목적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여러 단체와 역할을 구분하여 합동순찰대의 방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합동순찰 참여 인원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우범지대를 매월 2개소 이상 순찰하는 등 순찰 지역을 확대해 순찰 활동을 체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2월부터 활동 시작했으니까 이제 반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활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특히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칼부림 예고와 또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는데요. 원주에서도 8월 5일 원주역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오자 자율방범 합동순찰대가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면서 함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때 원주역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순찰을 진행하면서 순찰을 강화했는데요. 원주시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주도하는 이 순찰대의 활동 취지와도 잘 맞아서 활동에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역의 대학생 중 경찰 관련 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순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진행된 9월 순찰에서는 상지대 경찰법학과 학생들과 또 원주 재향경우회 회원들도 참여해서 합동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 순찰 참여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고 아직은 매월 합동 순찰이 진행되는 날이 유동적인데 내년부터는 매월 진행하는 합동 순찰일을 지정해서 활동을 정례화하고 또 우범 지역 2개 이상을 순찰하는 등 순찰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에서 활동하는 우창석 자율방범 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저 버들중학교 학생 둘이서 농간설 저희가 최근에 돌았거든요. 시장님하고 우리 사이에 같이 가면서 아이들이 다 함께 걸으니까 안전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빛이 켜져 있어도 한 2-3명이 걸어가도 좀 이렇게 좀 으슥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시장님하고 한 40명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함께 했더니 그 아이들이 매일 해주세요라는 저 얘기를 해가지고 시면서 단체 사진 한번 찍은 적 있어요. 순찰을 돌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간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네, 치안을 위해서 이런 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 외에 또 안전사업 원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주시에서 진행 중인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최근 설치한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운영이 있는데요. 이 골목길이나 방범 취약 지역에 CCTV를 결합한 방범 블랙박스 보안 등을 설치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사업과 또 합동 순찰이 서로 시너지를 내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 합동 순찰과 안전 사업이 시너지를 내면서 안전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 막 되었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치악산을 배경으로 또 괴담 영화 말 그대로 또 치악산입니다. 영화 제목도 네. 개봉이 이제 내일이군요. 뭐 전국 시사회가 이미 진행되었고요. 좀 지역 사회의 반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요. 네, 영화 치악산의 전국 시사회가 열리면서 원주 지역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사회단체 협의회와 원주 불교 사업연합회, 원주 불교 신도연합회는 지난 7일 원주 무실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영화 치악산 제작사를 규탄하는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작사 측은 원주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영화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예고되자 영화관 측은 원주시 사회는 취소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사회단체 협의회는 태종 이방원이 3년간 공부하며 평생 애정을 가졌던 명산이자 역사 문화와 자연경관으로 인정받은 치악산을 예술이라는 방패 뒤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작사가 안쓰러울 지경이라며 치악산이라는 제목과 대사에도 불구 영화에는 실제 장소도 한 컷도 안 나오고 시민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토막살인 괴담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연 제작진이 치악산을 방문해봤고 소재로 쓰는 거에 1분 1초라도
고민을 했는지 궁금하다. 릴레이 상영 중단 성명 발표와 언론 시사의 항의 방문에도 불구 제작사는 존중과 상생의 노력도 없이 상영을 강행 중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언론 시사회장을 방문해 항의 방문 및 집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자율방법연합대도 지난 7일 원주시청에서 개봉 반대 성명 기자회견을 가지며 힘을 보탰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이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오늘 그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가 개봉 하루 전인 오늘 판가름 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8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초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 법인 금돈 등에서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인 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 하루 전인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원주시와 구룡사 측 대리인들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 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치악산 브랜드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는데 상표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작사 대리인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며 이미 영화 개봉을 준비하면서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반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 지역에서는 공군 군용기 소음 피해 이게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1인 시위도 1000일을 넘어섰고요.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데 김명기 횡성 군수가 공군 참모총장 앞으로 서한문을 보냈군요. 네, 김명기 횡성군수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에게 군용기 소음 등 주민 피해 조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8일 김명기 군수 명의의 서한문을 정 총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서한문에서 2020년 12월 7일부터 주민들은 군용기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폭염과 강추위 속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해 벌써 1000일이 지났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소음 저감 방안과 블랙이그스 이전 중장기 계획 고려 등 그동안 공군 측이 약속한 사항들이 실제 이행되지 않고 적극적인 의지조차 없어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간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학생들의 학습권 방해 등 국가의 안위와 대의적 명분 아래 이처럼 생존권 위협을 희망도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앞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군수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 피해 대책안과 블랙이그스 이전 계획 약속 이행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개설, 그리고 조속한 블랙이그스 스모크 성분 조사 및 연내 친환경 스모크 도입 등을 요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가 1조 원대 사업 유치에 도전을 하는군요. 네, 원주시가 1조 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유치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초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기업도시의 합장파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5일 국토연구원 주관 기업혁신파크 공모 설명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는 11월께 진행될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주도 사업인 만큼 관건은 앵커 기업의 참여 여부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원주 기업혁신파크에 참여할 대기업을 물색 중입니다. 앵커 역할을 할 기업은 자기 자본 500억 원 이상, 매출총액 2,500억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도시 조성 비용의 1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토부는 기존 100만 제곱미터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고 통합계획, 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공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지구 2곳 이상을 선정, 사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일단 전국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중 유일하게 충북 충주와 함께 성공한 사례를 들어 기업혁신파크 조성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강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정명 기업도시 인근 400만 제곱미터를 기업혁신파크 후보지로 정하고 공모 단계에서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 기업도시를 확장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우선 사업 파트너를 맡아 앵커 기업 선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업도시 시즌2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또 이제 서원 주역이 조만간에 또 수도권 전철과 바로 또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그 교통 인프라와 또 맞물려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또 가지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자, 9월 12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언제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